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미소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의 한 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넘어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30대 여성 아이나는 평생 무표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나라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1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가 일상인 나라에서 아이나도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웃음이 많아진 그녀를 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오해했고 심지어 병원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단지 웃음이 많아졌다는 이유로요. 아이나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오해는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나의 가족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온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단지 웃고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정상적으로 바뀐 것이 문제였죠. 모두 한국 때문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픈 일이지만 고향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첫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따라 웃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마치 회의라도 하듯 식탁에 모여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나, 우리가 얘기 좀 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말하듯. 네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좀 이상해졌어. 이상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한국에서 살이 조금 쪘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이 또 문제가 됐어요. 봐, 또 웃네.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니? 우리 아이나는 항상 진지했잖아. 카자흐스탄에서의 삶은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었어요. 특히 저는 더했죠. 학창 시절 선생님들은 항상 제게 아이나 너무 무표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화났는지 기뻐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불평했고요. 그게 제 정상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1년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듣는 밝은 인사, 친절한 말투. 처음엔 그런 문화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웃는 거지?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로는 더욱 그랬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인사말을 할 때마다 미소를 지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웃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는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자. 네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이라니요? 단지 웃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웃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물었더니 오빠가 대답했어요. 네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당연히 걱정되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는 미소가 일상이었지만 여기 카자흐스탄에서는 그게 이상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가족들은 진심으로 제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웃음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30대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아이나라고 해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알마티 근처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무표정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종종 아이나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그건 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그저 표정 없이 있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뭔가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특히 다른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30살이 넘은 나이에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간절했어요. 유학 국가를 고를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나라여야 했고 여성으로서 생활하기 편한 곳이었으면 했어요. 또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 여러 국가를 알아보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그 나이에 무슨 유학이냐, 너무 먼 나라다 하시면서요. 특히 아버지는 동양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치안과 위생, 교육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자 마음이 바뀌셨어요. 결국 1년만 다녀와라라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23년 3월 서울의 한 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에 놀랐어요. 그리고 공항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안내.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강과 공원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학교 근처 원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문제였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특히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컸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니 불안감이 컸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어학당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가끔은 아이나 씨, 조금 웃으면서 발표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조금씩 따라하게 됐어요. 학교 밖에서의 생활도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대화는 간단한 한국어로도 가능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물으면 자세히 알려주고 때로는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지만 점장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 웃어야 하지?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서비스 문화라고 생각하고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미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웃으면 손님들도 웃으며 응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호작용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즐겁게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저는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한국의 생활 방식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향에 돌아갔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땐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데 서울에서는 밤 11시가 넘어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카페나 식당이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밤 산책을 했던 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학교 근처 작은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 자유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밝게 비추는 길, 군데군데 설치된 CCTV,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종종 마주치는 경찰관들. 모든 것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처음에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매번 웃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점장님은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님은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에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따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일 때 차가 없어도 건너지 않는 모습, 지하철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등. 처음에는 너무 딱딱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질서가 모두의 편안함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점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기다려주셨어요. 주문 후에도 맛있게 드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밝게 웃어주셨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채워주고 추가 반찬을 제공해주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어요. 무뚝뚝한 제 성격 탓에 한국인의 밝은 미소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장되게 행동하지? 진심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한국 문화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역시 그런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선생님들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다양한 표정과 톤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과장되어 보였지만 점점 그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나 씨, 요즘 많이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풍부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웃음이 제 얼굴에 새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 점장님께서 제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이나 씨, 처음에는 너무 무표정이라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게에서 제일 밝게 웃는 직원이 됐네요. 손님들도 아이나 씨가 있는 날이 더 좋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감정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는 법.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더 자연스러운 소통 방법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 미나와의 만남은 큰 변화의 계기가 됐어요. 미나는 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는 한국인 도우미였습니다. 활발하고 친절한 성격의 미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예절,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까지. 아이나 언니, 한국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긍정적인 감정은요. 웃음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미나의 이 말이 제게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습니다. 웃음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요. 미나와 함께 한 경험들은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함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한국 패션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소통 방식을 배웠어요.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로 시작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는 완전히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때는 그런 변화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웃는 얼굴이 일의 기본임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아서 얼굴이 굳어질 정도였습니다. 점장님은 매일 아침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나 씨, 오늘도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특히 손님들의 반응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웃으며 인사하면 손님들도 웃으며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런 상호작용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오시던 할아버지 손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네. 웃는 모습이 참 예쁘구먼.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제 변화를 알아봐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칭찬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점점 웃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하고 물건을 건넬 때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것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웃음이 많아지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미나는 제 변화를 가장 많이 알아봐주는 친구였습니다. 아이나 언니, 처음 만났을 때랑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미나의 말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실감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발표하는 학생이 됐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변화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아이나 씨,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반에서 가장 활발한 학생 중 한 명이네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즐거워지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맛보는 음식들, 처음 가보는 장소들, 처음 경험하는 문화적 행사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더욱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루라도 웃지 않으면 기분이 이상해질 정도였어요. 그것은 마치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웃음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를 하루 종일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제게 물었어요. 아이나 언니, 한국에 오기 전에는 웃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웃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정말 기쁠 때는 웃었죠. 하지만 그건 특별한 순간에만 한정된 것이었어요. 일상에서, 특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특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요.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면 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제 설명에 미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친해져요? 처음 만났을 때 웃지 않으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미나의 이 말이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맞아요. 웃음은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첫 만남에서의 미소 한 번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열려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욱더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기쁨, 슬픔, 놀람, 궁금함 등 다양한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과장된 행동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솔한 소통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점장님께서 저를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셨어요. 아이나 씨가 우리 가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어요. 손님들도 아이나 씨가 있는 날이 더 좋다고 하시고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매니저가 된 후에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육하는 일도 맡게 됐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처음 배웠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뿌듯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웃으면서 인사해요. 그게 우리 일의 기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1년 전에 저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생활이 1년 가까이 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변했어요. 한국 친구들의 영향으로 패션 감각이 생겼고 화장도 배웠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긍정적이고 더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웃는 얼굴은 제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항상 웃는 아이나로 불렸습니다. 그게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모습에 제가 좋았습니다. 유학 생활의 마지막 달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어색함과 두려움,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과 즐거움. 이 모든 변화가 제 인생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1년 동안 변한 제 모습을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들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줄까?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당시에는 그저 작은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돌아갔을 때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기 전날 미나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언니, 한국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미나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첫눈 구경, 한강에서의 피크닉,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 불고기와 김치찌개의 맛.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따뜻함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미소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 그대로 살아갈 거야. 더 밝게, 더 긍정적으로.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변화된 제 모습이 고향에서는 문제로 여겨질 줄은요. 귀국한 첫날 가족들은 이상하리만큼 저를 주시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부모님과 오빠는 처음에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이자 여동생이니 당연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는 말보다 제 표정을 더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잘 지냈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 순간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의아해졌어요. 어머니와 오빠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음식의 맛,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즐거운 추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음식만 먹었어요. 가끔 짧게 대답할 뿐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계속해서 저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이나 몸이 안 좋니? 얼굴이 좀. 어머니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아니요, 건강해요. 왜 그러세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가 좀 달라 보여서. 어머니가 나가신 후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모습이 달라 보이긴 했나요? 살이 조금 찐 것 말고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 있다면 미소 짓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점?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식사 후 부모님과 오빠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가족 회의라도 하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나, 우리가 너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제가 뭔가 잘못했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좀 이상해졌어. 이상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웃고 있잖아. 그게 좀 걱정돼.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응, 내가 항상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당연히 걱정되지. 순간 멍해졌어요. 웃는다는 게 왜 문제가 되지?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웃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웃으며 지내요. 그게 예의고 소통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병원에 가자. 네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이라니요? 단지 웃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웃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나, 너는 원래 무표정했어. 어릴 때부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웃었지. 그런데 지금은 계속 웃고 있잖아.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정말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왜 비정상이라고 여겨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밝아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행복해 보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 질문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들은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따뜻함이 기본이었지만 제 고향에선 그게 낯선 행동이었다는 걸요.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 병원 안 갈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달라진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은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1년 동안 제가 경험한 변화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단순히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져온 선물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도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풀어놓고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가족들은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서의 제 경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성장한 제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문화적 간극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져온 선물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머플러와 장갑 세트. 한국은 겨울이 정말 추워요.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따뜻하게 서로를 대해주죠. 어머니는 부드러운 소재의 머플러를 만지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전통 무늬가 새겨진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문양이에요. 현대적인 디자인에 전통을 접목시키는 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아버지는 넥타이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이 적으신 아버지였지만 눈빛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오빠에게는 한국의 인기 게임과 음악 CD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야. 그리고 이 음악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오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물을 살펴봤어요. 평소 무뚝뚝한 오빠의 모습과는 달리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위한 한국 전통차 세트도 준비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 잔에 담긴 다양한 종류의 차.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요. 그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죠. 가족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 세트를 바라봤습니다. 선물을 모두 전달한 후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 친구들과의 추억, 아름다운 풍경들. 사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일하던 편의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도 미소로 시작하자고 다짐했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 의심과 걱정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이해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줄 때 가족들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웃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니? 차분히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 경찰의 공정한 단속,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거리, 소음 없는 지하철.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을 왕처럼 대해요. 어디를 가든 미소로 맞이해주고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주죠. 처음에는 그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밝게 웃으며 수업을 진행해요. 학생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고 어려운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죠.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니 자연스럽게 저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가족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그들도 차츰 한국이 그렇게 따뜻한 곳이었냐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가정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 네, 물론 가정마다 다르지만 제가 만난 한국 가정들은 서로 감정을 많이 표현했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안아주고 칭찬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런 문화가 가족 간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죠. 제 설명에 어머니는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오빠는 한국의 기술과 발전상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인터넷도 그렇게 빠르고? 오빠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심지어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지. 그리고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야.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 아버지는 한국의 치안과 질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여자가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밤 11시가 넘어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카페나 식당이 여전히 운영돼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들도 자주 볼 수 있죠. 정말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한국에서의 생활 비디오를 보며 그들은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아이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구나 싶어. 처음에는 네가 너무 달라져서 걱정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제 변화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도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국에서 배운 것 중에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물으셨죠. 그 질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제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많이 사왔습니다. 단순한 물건들이었지만 그것들에는 한국에서의 추억과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들을 통해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신 선물은 따뜻한 패딩 점퍼였어요. 알마티의 겨울은 몹시 추웠기 때문에 가볍고 따뜻한 한국산 패딩은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가볍지만 정말 따뜻하죠. 한국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도 서로를 배려해요.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디자인으로요. 어머니는 패딩을 입어보시며 기뻐하셨어요. 정말 가볍구나. 그런데 이렇게 따뜻할 수가.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버지에게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찻잔 세트를 선물했어요. 도자기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찻잔에는 청아백자 특유의 푸른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도자기예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기술로 만들어졌죠.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요. 아버지는 평소 차를 즐기시는 분이라 이 선물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찻잔을 조심스럽게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섬세하구나. 우리 도자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야.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에게는 한국의 전자제품과 게임을 선물했어요. 특히 최신 게임 콘솔은 오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야. 모든 곳에 와이파이가 터지고 사람들은 최신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이 게임도 한국에서 개발된 거야. 평소 무뚝뚝한 오빠가 선물에 흥미를 보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선물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자 가족들은 점점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변화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제 웃음이 이제는 그들에게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네가 더 활기차 보인다. 예전에는 항상 무표정했는데 지금은 훨씬 생기 있어 보여.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제 변화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조금씩 태도가 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웃음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잘 웃니? 아버지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미소가 기본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죠. 오빠는 처음에 제 변화를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문득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인들이 부럽다.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게 지내면 사회가 더 살기 좋을 것 같아. 오빠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성격의 오빠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것은 제 이야기가 단순히 이해를 넘어 가족들의 생각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응, 처음에는 나도 그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화가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 가족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제 일상도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웃음을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식사 시간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더 많이 나눴고 가끔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구나. 매운데 중독성이 있어.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자꾸 먹게 되는 매력이 있죠. 마치 한국 문화처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점점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가정 문화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니? 이 질문에 제가 본 한국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르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가정은 서로를 많이 표현해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칭찬도 많이 하죠.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이 부족했구나. 너희가 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칭찬보다는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니.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 가족도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저에게 오늘 머리 예쁘다라든가 요리 맛있게 했네와 같은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여전히 말씀은 적으셨지만 가끔 미소를 보이시거나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진지하게 경청하셨어요. 한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경험한 것을 넘어 그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게 된 거죠. 저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이런 대화를 통해 가족들은 단순히 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오빠는 어느 날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작한 것 같았지만 점점 진지하게 몰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드라마 재미있네.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아. 오빠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라마는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한국 문화의 일면이 담겨 있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가족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저 또한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응 때문에 제 변화가 잘못된 것인지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긍정적인 성장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나라에 있었던 게 느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제 경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가족 모두가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면서 저 또한 그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를 위해 선택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는 모습. 그 영상들을 보며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어요. 아이나,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니?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편의점에 자주 오시던 할아버지 손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내 손녀 같아서 더 반갑구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비로소 한국에 정말 온전히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그런 따뜻한 말을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제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도 그렇게 친절하다니 놀랍구나. 우리는 가끔 외국인을 보면 경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친절함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오빠는 한국의 기술과 발전상에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정말 중요시하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에서도요. 가족들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년간의 유학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문득 말했어요. 아이나, 네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변화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기쁘네. 오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응, 예전에는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잖아. 각자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너 때문에 대화가 끊이질 않네. 오빠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배운 소통의 문화가 조금씩 우리 가족에게도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러고 보니 우리 가족이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에는 각자 할 일만 하고 대화가 적었는데 요즘은 저녁 식사가 즐거워졌어.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소 말씀이 적으신 아버지지만 그 작은 동작에서 동의의 뜻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웃고 손님에게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운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곧 그 점원도 미소를 지으며 천만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상호작용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감정의 표현이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그 경험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슈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오빠는 다음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변화는 가족 전체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어요.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가끔 미소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득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나, 네가 한국에 가서 정말 다행이구나. 네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어머니는 찜질방을 체험해보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는 한식이 그렇게 맛있냐며 기대하십니다. 심지어 말이 없던 오빠도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나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인식을 바꾸고 한국과의 따뜻한 인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행 계획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약 3개월 후에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나,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한국에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고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여행을 제안하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어요. 그래, 아이나가 1년 동안 지냈던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구나. 그리고 그 유명한 찜질방이라는 곳도 가보고 싶어. 어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찜질방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했나 봐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목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어머니께는 신기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오빠도 의외로 적극적이었어요. 나는 서울의 IT 시장과 게임 산업을 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평소 무뚝뚝한 오빠가 이렇게 흥미를 보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와 게임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그렇게 가족여행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이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1년간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거든요.
여행 일정, 방문할 장소, 맛볼 음식 등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한옥마을이라는 곳도 가보고 싶고 궁궐도 구경하고 싶어. 어머니의 바람에 맞춰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인사동 등을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가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찜질방도요. 아버지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도시 인프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구나. 아버지의 관심사에 맞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홍보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송도 국제도시 등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빠는 한국의 현대 문화와 기술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강남, 홍대 같은 번화가도 가보고 싶고 게임 회사나 IT 기업도 둘러보고 싶어. 오빠의 바람에 맞춰 강남, 홍대, 이태원 등의 번화가와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게임 회사의 방문 체험 프로그램도 알아보았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가족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을 읽으셨어요. 오빠는 한국어 기초 단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오빠의 변화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무뚝뚝했던 오빠가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작했을 테지만 점점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네.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아. 오빠가 드라마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문득 한국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은 그것이 제 일부가 되었죠. 이제 오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도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김치, 불고기, 떡볶이 등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달랐지만 점점 한국 음식의 맛에 가까워졌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한 맛이 있구나. 처음에는 모든 게 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어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해요. 매운 음식도 있지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음식도 많죠. 특히 된장찌개나 갈비탕 같은 음식은 정말 깊은 맛이 있어요. 어머니는 메모를 하시며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와 경제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이 전쟁 후 폐허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근면함,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국민성은 본받을 만하구나.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어. 아버지의 말씀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가족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가족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쇼핑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화장품이 좋다고 하던데 몇 가지 사와야겠어.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셨고 오빠는 전자제품과 게임 관련 상품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제는 가족 전체의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하나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여행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족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요. 아버지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알아보셨고 오빠는 한국의 게임 산업과 e스포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가족 전체가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혼자 보던 드라마였는데 어느새 거실 TV로 옮겨와 가족 모두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때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예의 바르니? 저 음식은 뭐지? 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야?
드라마를 보며 생기는 질문들에 제가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경험한 것을 넘어 그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드라마를 다 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정말 풍부하구나. 기쁠 때는 확실히 기뻐하고 슬플 때는 확실히 슬퍼하고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런 문화를 경험하며 더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버지도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니 가족 간의 대화가 정말 많구나. 서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신 아버지의 이런 말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버지의 생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오빠는 한국의 젊은 세대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K-팝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 패션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 센스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세련되면서도 개성 있어. 오빠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은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나라야.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어.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집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더 많은 대화가 오가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마치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따뜻함이 우리 가정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여행 출발 일주일 전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최종 여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방문할 장소, 먹을 음식, 쇼핑할 것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아이나, 네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니까요.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네가 달라진 모습이 걱정됐지만 이제 보니 그건 너의 성장이었구나. 아버지가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사과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빠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나도 좀 변해올게. 너처럼 웃는 얼굴로 돌아올지도 몰라. 오빠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빠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여겨졌던 제 변화가 이제는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 하나의 작은 경험이 가족 모두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때로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더 넓은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웃음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제 그 소중한 깨달음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론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나 오해를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변화가 따뜻함과 배려, 미소라면 언젠가는 모두가 그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고 학위를 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킨 소중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에는 웃음과 소통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표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대화가 조금씩 저를 변화시켰어요. 특히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하는 미소.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님들이 제 미소에 미소로 답할 때
그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가득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웃게 되었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제 변화는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자는 말까지 나왔죠. 처음에는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닌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눈빛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과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가족들은 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가정 문화에 관심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경제 발전과 사회 시스템에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빠는 한류 문화에 빠져들었고요. 그렇게 저 하나의 변화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대화가 오가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계획이었지만 점차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기대하는 특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부분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소 짓는 법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이런 변화들이 제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개의 다른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 소통의 방식은 어떤 문화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카자흐스탄의 강인함과 한국의 따뜻함, 두 가지 모두를 품은 채로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 경험은 단순한 유학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무표정했던 사람이 미소를 배우고 그 미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편의점 점장님의 격려, 한국어 선생님의 칭찬, 친구 미나의 우정, 그리고 매일 만나던 손님들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문화교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다시 세상에 나누는 것. 저의 작은 경험이 그런 의미 있는 교류의 한 부분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웃고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운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의 문화를 고향에 전하고 또 카자흐스탄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해와 존중이 모여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낯선 문화나 환경에서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할 뿐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그 변화가 따뜻함과 배려, 미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미소 지으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바로 미소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